근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에 사는 거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정직한 데 있어서 갈등을 겪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없을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게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늘상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극히 이제 드문 경우지만 몇 가지를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진리가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린아이가 아직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 엄마가 강도가 들어와서 죽였어. 이걸 어린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? 그건 완전 트라우마죠.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사고가 있어서 엄마가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단다.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만 말해주는 거. 그거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. 그죠?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때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생명에 직결된 경우가 있습니다. 미리암의 경우도 그랬죠. 이건 뭐 생명은 아니지만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 아이를 건지면서 아이를 보고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. 원래는 모세도 죽을 운명입니다. 그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소개하죠. 그때도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요. 내가 우리 이 모세의 엄마를 데려오겠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유모가 필요하면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해서 미리암이 엄마가 키우도록 도와주죠. 근데 그랬을 경우에도 이럴 때는 뭐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. 또 히브리 산파들은 어땠어요? 생명에 직결되죠. 아이를 태어날 때 죽이라는 거예요. 남자아이라면. 그게 바로의 명령입니다. 그럴 때 지혜로운 변명으로 위기를 넘깁니다. 뭐라 그랬어요? 히브리 여인은 힘이 세갖고 내가 가기도 전에 애가 쑥 나와버려서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. 굉장히 지혜롭게 변명을 함으로 위기 모면하는.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허용된다라고 보면 안 되고 더 이제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? 이건 극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너무나 그 예외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직업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라든지 경찰의 잠복 근무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에서 어떨 때는 페이크 모션이라고 하죠.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, 허용되는, 우리가 동의한 선에서 기밀은 보존이 돼야 된다든지 페이크 모션은 허용한다든지 이거는 인정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직업군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죠. 그렇죠? 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뭐예요? 언쟁을 피하거나 대화를 부드럽게 하거나 좋은 게 좋으니까 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선의의 거짓말 할 때가 있죠. 예를 들면 회의에 지각을 했어요. 그럼 뭐라 그럽니까? 그때 거짓말 많이 하죠. 저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. 막 체온 재고하느라고 늦었어요. 그게 거짓말이면 얼마나 불필요한 거죠.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? 죄송합니다. 늦었습니다. 끝. 그럼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또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나 없다 그래.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만 알려주면 돼요. 그럼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또 협상할 때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,000만 원까지 계획을 하고 왔어요. 이렇게 낼 생각을. 그러나 750만 원을 딱 냅니다. 그러면서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냐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 완전 거짓말이죠. 어떻게 해요? 이 금액이 현재 제한된 금액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. 설사 상대방이 눈치채더라도 it's okay. 그죠? 어쩔 수 없어요. 이것이 지금 현재 제한된 금액입니다.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. 그래도 협상은 협상이니까 사실은 아닙니다. 이렇게 하는 거는 협상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또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요.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죠.
그죠?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어요. 그러면 모든 금고를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. 또 인사과에 있는데 해고될 사람 명단을 나는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미리 와서 귀뜸해 달라 그래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이거는 인사과의 기밀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지만 말해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해야지. 나 몰라, 아직 몰라. 이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.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의사와 환자, 상담자와 내담자, 변호사와 의뢰인 이런 것도 이 알 권리가 없습니다. 상대방이.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는데요. 사실은 영적 성숙함이 커짐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정도가 나의 영성입니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, 그러니까 막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내 영성이 많이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.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.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? 라고 하면 아직은 영성이 약간 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외는 더 소중한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 말하기에 대한 최종 질문이 있어요. 여러분이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오늘 강의를 다 놓쳤다. 그래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정말 강의를 다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선일까? 다른 정말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? 이게 최선이야 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밀고 나가세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. 같은 목적인데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원리, 목적, 그것은 동일해요. 하나님께 영광,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.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?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,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. 그리고 너희가 서로 그죠? 아주 평이하게 나왔죠. 거짓말 하지 말라.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너무 간단하죠. 거짓말하지 맙시다. 이게 이제 결론이죠. 오늘의 적용점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진실을 말하는 정도가 나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.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떠세요? 두 번째,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.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만이 상대방을 respect, 그죠? 존중해 주는 것이 돼요. 예외는 더 소중한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내 자신의 체면이나 이득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예외는 지극히 극단적인 것이고 드물어요. 늘 있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100% 순도, 100를 지키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. 어떠세요? 진실 말하기. 이제는 제목이 이해가 되셨나요? 우리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진실 쪽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입니다. 일과 영성에 대해서 좋은 주제로 또 결론을 맺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